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테슬라 폭등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이었던 것 같고. 네. 아침에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요? 네, 좋으셨죠? 저는 소액주주라서. 네. 소액주주? 네, 잊고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언젠간 뭐 갈 때 되면 가겠지 이렇게 잊고 있었고. 언젠가 갈 때 되면 이제 가겠지. 앞으로가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요. 이 가운데 또 IBM은 컨설팅 수익이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아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양새였고 경제 지표는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헷갈리는 게 예. 이게 신규 주택 판매는 괜찮았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감소했는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많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네. 예.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쳤죠? 네. 저는 막 좀 과하게 많이 올랐다 싶으면 나오고 좀 주가가. 싸다 싶으면 좀 한번 기다려보고 들어가고 네. IBM도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점검하실 수 있다면 IBM 주가도 한번 이렇게 얼마든지 구글 같은 데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보면은 엄청납니다. 네. 최근에 올라온 주가 상승세가 그러니 어제 뭐 실적이 조금 안 좋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는 그러니 싼 거는 싼 거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예. 또 비싼 거는 그만큼 좀 이렇게 들어갈 때 용기가 그렇게 치면 필요. 국내 증시 메리트 있는 거잖아요. 가격 우리 메리트. 국내 정신은 예외입니다. 뭐 우리 한국은 독특한 나라고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 뭐 반어법이시죠.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꾸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면은 매번 실패하는. 어제 저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이죠. 오늘은 또 우리 모처럼 이름 예쁜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한지영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 의원님. 네, 이름만 이쁘고 이제 외모는 이제 상남자. 저희 오랜만에 나오셨다 그죠? 네, 그렇죠. 지금 키움은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상당히 뭡니까 저기 개인 투자들이 많이 하시는 쪽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비중이 더 크세요? 해외가 더 크세요? 대충 분위기가 저희 해외 쪽에 대해서 이제 그 더 관심들이 많아지죠. 관심들이 왜냐하면 많아지시고 미국 증시 보면은 아시다시피 웬만해서는 미국 증시는 안 흔들리고 잘 올라가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미국 증시 보면서 느낀 게 네. 그 큰 백화점이나 몰에 있는 무빙워크 같아요. 뭘 해도 그냥 앞으로 가는 거. 조금만 빨리 뛰면 더 빨리 가고 가만히 서 있어도 앞으로 가는 그런 증시 같고 우리나라는 좀 아쉽게도 저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그 많이 뛰어도 그냥 제자리인 증시 있잖아요. 많이 뛰어도 제 네, 자리라고요. 그런 나라의 좀 분위기가 나는 게 최근의 국내 증시 상황 같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인가요? 로마 네. 신화인가요? 왜 바위를 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꼭대기 중 가면은 또 돌을 떨어뜨리고 그 이카루스였던가? 네, 그렇죠. 이카루스의 신화. 네, 맞습니다. 참 답답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그 정도까지 우리가 뉴욕장 보기 전에 어제 네. 우리가 그렇게까지 빠져야 됩니까? 저는 저- 요즘 사후적으로도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시장.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어디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이제 그것도 잘 파악이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뭐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을 거고 네. 대외적인 변수 아니면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 외국인들의 수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거 해결됐다 싶으면은 저쪽에서 다시 터지고 이러한 국면들이 국내 증시의 최근의 변동성과 소외 현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팔 정도로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많이 샀던 거는 맞아요. 어제 보니까 엄청 많이 또 팔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7월 달까지는 외국인들이 코스피만 놓고 보면은 연초 이후로 25조 원 정도 샀으니까 이거는 2009년 그 금융위 끝난 직후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수급 강도였죠. 그렇게 그동안 네. 많이 샀었군요. 그런데 이제 7월 달 정확히 중순 이후에 예. 어제까지 15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누적 순매수가 25조 원 갔다가 지금 10조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예. 3개월 만에 공격적으로 팔았고 거기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많이들 언급하셨지만 삼성전자가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우리 한지영 위원님 저기 뉴욕장 보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정을 해주시면 네. 맞아. 이카루스가 아니고 이카루스는 그 날개 네네. 넘는 거 시지푸스. 시지푸스. 시지푸스였고 네. 이상한 나라의 코스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고 이상한 나라의 코스피. 그래서 국내 분들이 미국 가서 수익을 잘 내시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가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미국은 그래도 실적에서도 잘 반응하고 데이터에 따라서 실적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솔직히 예. 반응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해외 투자에 대한 눈을 더 돌리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뭐 요즘에 $1 환율 막 1,380원, 90원, 예. 1,300원, 1,400원 간다 이렇게 고환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고환율이 이전에 우리가 체감했던 받았던 고환율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은 다르죠.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예. 고환율은 한국 경제나 전 세계 경제에 뭔가 문제가 문제가 생기니까 생겼다. 환율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너도 나도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사러 해외로 가다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환전 수요가 높다는 게 현재의 고환율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요즘에 환율 올라온다고 해서 네. 야 외국인 더 빠져나가고 한국 증시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 크게 동의는 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게요.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하고는 좀 디커플링 된 지가 오래됐죠. 그렇죠. 올해 연초 이후로 거의 그랬어요. 연초 그렇죠. 이후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연초 이후에 1월부터 7월 달까지 $1 환율이 연초에 1,280원에서 1,380원까지 네. 갔었거든요. 그랬죠. 100원이 오른 이 100원 구간에서도 올랐죠.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샀죠. 올해 샀죠. 상반기에는. 맞아요. 예.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그 매뉴얼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게 예. 현상입니다. 그러고 보니 뭐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최상목 부총리가 말했던 뉴노멀이다. 한 1,400원 예, 가까워. 맞습니다. 네. 이게 그 말도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그 1,300원대가 이제 고환율이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이 되는 레인지였다면 지금 저도 그것도 경제부총리님의 말씀대로처럼 1,400원대 이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조심해야 되는 고환율 구간 이 정도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올드 노멀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환율이 한 1,250원까지는 뭐 견딜만 한데 한 1,300원 넘어가면 이게 펄펄 끓는 거예요, 열이. 네, 맞습니다. 그러다 1,400원쯤 오면 이거는 불러야 됩니다, 구급차. 네, 맞습니다. 진짜 실려가야 되는 아, 네.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어떤 느낌은 분명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채권은 어때요? 최근에 보면은 뭐 미국채 10년 수익률 10년 맞습니다. 그게 4%를 넘어선 지 오래됐잖아요. 네. 채권 시장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채권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예. 금리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다 4.1%대 이상 오버슈팅이라는 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고 내년도에도 제가 봤을 땐 최소 25bp씩 4회, 100bp 인하 정도는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 지금 금리에 투영을 해보면은 현재 레벨은 조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금리가 올라왔던 게 뭐 많이들 이야기하셨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네. 이제 뭐 재정 적자 심화, 인플레이션 가속화 예. 여기에 대한 우려들로 이제 올라간 측면도 있는데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2016년도 11월 달에 한 달 동안 기간을 놓고 보면은 그 당시 때도 트럼프 당선 직후에 금리 급등하고 달러 급등하고 주식시장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정확히 한 달 만에 원위치 됐어요. 아. 이게 시장에서도 그 특정 정치 이벤트에 대해서는 그 프라이싱을 하는 기간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다들 뭐 아시겠지만 당선 확률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높게 나온다고 하면서도 예. 여론조사 보면은 야, 아직은 뚜껑 열어봐야지 안다 모른다라고 하지만 내심 다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어느 정도 미리 주가에 좀 더 빨리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금리 같은 경우는 급등세 이제는 저는 곧 진정되고 있는 국면에 돌입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저 정도의 시총, 저 큰 부럽죠. 주식이 하루에 20%다, 22%다. 오. 시가총액 이런- 거의 9천억 달러짜리가 하루에 20% 오르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2013년 5월 9일 이후 최고 상승률이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11년 만에 네. 최고인데. 근데 이게 뭐 그 단순히 이제 사후적으로 하는 얘기는 머스크 입에서 내년에 한 20% 내지 30% 정도 네, 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네.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한 20% 30% 했더니만 22%를 올려버리네요 주가를. 그러면 어제 그럼 내년에 저 전기차 판매량이 한
50%늘 거다 했으면 어제 잘하면 50%도 올랐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미국은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 조금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좀 들떠있는 느낌은 안 드십니까? 근데 미국은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어지간해서는 시장에 잘 안 빠지는 국가라는 인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예. 되다 보니까 그 자신감 자체가 다른 나라의 증시 비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그렇게 올랐던 것도 뭐 데이터를 사후에 좀 뜯어봐야지 알겠지만 지난 10월 초에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네. 실망감들이 조금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낼 건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로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그 숏포지션 잡았던 그 투자자들도 많았었는데 예. 이제 생각보다 실적 잘 나오고 또 수익성에 대해서 나름의 청사진 제시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쇼커버링 수요도 같이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테슬라 주가를 어제 그렇게 저는 20%대 폭등하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나스닥의 시총한 상위 종목들 한 네. 12, 15위권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부 이제 빠른 종목은 7월 5일 무렵, 네. 좀 늦은 종목은 7월 10일이나 11일 무렵에 고점. 꼭 고점 찍고 지금 다들 이렇게 보면은 조정 중이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지수는 보면은 꿋꿋해요. M7. 얘가 조금 뭐 하면 얘가 오르고. 네 맞습니다. 이 참 신기해요 이게. 이 쏠림 현상이 뭐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뭐 내년도까지도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는 펀더멘탈 상의 근거 중 하나는 이익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M7 이익 EPS 증가율이랑 그리고 M7을 제외한 S&P 493 네. EPS 증가율 보면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아, 격차가 예, 그렇구나. M7 업체들은 지금부터 내년도 그 4분기까지 예. 25년 4분기까지 계속 10%대 이상의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나올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컨센이. 네. S&P 493 그 외의 종목들은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중소형주들 대형 그 M7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실적에 대해서 명확한 모멘텀들이 잘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게 최근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그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들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밖에 M7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에 맞습니다. 대한 네. 얘기겠네요. 일단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의 차이가 조금 심해요. 예. 제가 정확히 숫자가 약간 러프하게 예.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3분기 M7 업체들의 EPS 증가율 전망치가 대략 15%대 중후반, 15% 이상인데 나머지 애들의 그 EPS 증가율을 종합해 보면은 7%대 미만이에요. 차이가 그러니까 많이 이 차이가 나네요. 나니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돈 버는 대로 가자, 돈 버는 대로 성장성 가자. 있는 대로 가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다시 140달러 회복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엔비디아도 조금 더 갈 수 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때 저희 6월인가 예. 7월 때 엔비디아 고점 찍고서 예, 주가 예. 빠질 때 야 이거 고점 회복하기는 오래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거의 3개월 만에 원위치를 예. 시켰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잘못 본 측면이 있었는데 그 근거 중 하나는 AI 쪽에서 뭐 수익성 우려니 AI 시장 끝났다라고 했는데 사이클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 제가 봤을 때 그 국면을 1, 2, 3, 4 국면에 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2국면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 보통 이제 3국면을 지나면은 사이클이 끝났다 고점이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사이클의 한 가운데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내년 저는 뭐 상반기까지도 AI 사이클 AI 투자라는 이 테마 이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는 게 거의 달마다 발표되는 게 있는데 네. BTOS 서베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전 산업군들을 대상으로 너네들 지금 AI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사용할 거냐, 채택할 거냐라고 보니까 뭐 IT, 교육, 그다음에 전문 서비스 전 산업에 걸쳐서 AI 사용에 대한 응답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의향률이 네.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는 AI라고 하면은 특정 소프트웨어 업체, 특정 업체만 누릴 수 있는 뭐 특권, 약간 그 권리였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그것들이 확산이 된다라는 거죠. 산업군, 전 산업군들로 확산이 된다라는 것들은 AI 쪽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기대하는 그 사이클의 정점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정도로 좀 지연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도 챗 GPT나 제미나이 쓰세요? 네, 쓰고는 있는데 네. 쓰면 쓸수록 야 이거 한 1, 2년 지나면은 제 일자리는 없어지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예. 이제는 웬만해서는 분석들 다 잘해주고 네. 상황이랑 그 역할 부여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하죠. 너는 지금 뭐 키움증권 수다 전략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야. 그럼 너는 앞으로 내년도 전망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 여기에 대해서 너 그 의견을 해줘. 그러면 거기에 쫙 써줘요. 와. 보고서 같은 경우도 잘 요약을 해주고.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요약이야 네.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계가 네, 소프트웨어 뭐 그런 정도. 네. 근데 전략을 세워봐 하는데 어떻게 보시기에 흡족한 리포트를 냅니까? 예, 아직은 흡족하지 않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본인이 인지를 해서 해준다라는 게 그거 자체가 저는 되게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할 텐데 2, 3년 뒤면은 정말 저도 이제 다른 업체를 이 고려해봐야 자리 되죠. 다 위협 네, 받을 저희 수 자리가 있죠. 좀 위협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계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 분야가 특정 지표나 특정 현상들을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사이트들은 그 창의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네. 우리가 그 너무 똑같은 뭐 패턴을 네. 루틴을 좀 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AI가 예측 못하게. 네, 아. 맞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정민 아나운서는 요럴 때 네. 이렇게 웃어주거나 이렇게 화를 냈다 내지는 뭐 어떤 식으로 그쵸. 반응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예측 불가로. 예측 불가로 한 번씩 좀 푼수짓도 하고 네, 때로는 한 번씩 고차원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저희는 이제 기회를 찾을 수 우리 한의 언님은 있습니다. 한 번씩 저 장희수 흉내를 한번 내세요. 그러면 아주 대박을 칠 겁니다. 그 요즘에도 이제 그 공식석상 말고 예. 그냥 그 비공식적으로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갈 때는 뭐 예. 이야기는 합니다. 대부분 다 하면은 제가 영화 배우 닮았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한 번에 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채널 가도 댓글로도 아니, 이제 그런 것들 누구 닮았다고요? 내 누군지 아니? 네, 범죄도시에 나오는 범죄도시의 장희수 있네. 아. 예. 그래서 그 유튜브 딱 찍고 콘텐츠 올라오면 댓글 달리잖아요. 네. 거기에도 요즘에도 가끔씩 이제 누구 그분 닮았다라고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PDF는 다 따놓고 있습니다. 농담이 저는 개인적으로 장희수 배우 되게 존경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어서 저한테는 뭐 영광일 따름입니다. 네. 예. 저기 한번 어제 나온 건 아니고 이틀 전에 나왔던 베이지북 한번 연준 살펴보셨나요? 베이지북. 네. 예. 베이지북 같은 경우를 봐도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그렇게 악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9월 달에 50bp 인하를 과연 했었어야 되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 저는 뭐 9월 달 50bp 인하까지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9월 FOMC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8월 달, 9월 달 거의 2달에 걸쳐서 야 미국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고용 시장이 이렇게 악화된다. 망했다 이런 분위기가 되게 시장 심리적으로 실물 경제 주체나 주식시장 사이에서도 되게 팽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화해주는 역할만으로 저는 50bp 이하는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그 베이지북에서도 확인하고 또 최근에 지표들 보면 잘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지표 잘 나온다는 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향후에는 빚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1월이 아니라 11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내년이 됐건 지금 시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빚컷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주식시장에서 좀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경제 상황에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50bp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데이터들을 뭔가가 연준이 있다. 보고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내리자라고 판단해버릴 수가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는 연준이 25bp씩 스몰 컷, 베이비 컷 이 인하 기조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타이밍이 절묘해가지고 11월 5일이 선거일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금리 결정은 이틀 후인 11월 7일 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예를 들어서 이게 선거 결과로 그대로 가서 네. 트럼프 당선 확정으로 나왔을 때 연준이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평균적인 생각들 그 CME 패드워치 상으로 보면은 11월 달에 뭐 건너뛸 확률은 아직까지도 10%니까 약간 25bp 이날 확률이 거의 뭐 네.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야 연준이
트럼프 때문에 금리 결정이 급변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저희가 지금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 자리에 모셔본 출연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미증시는 좋을 거고 미국 경제도 괜찮다라는 네.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네. 동의하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게 뭐 골디락스, 노랜딩 이렇게 계속 순항하는 건 아니고 예. 미국도 저는 제가 봤을 때 경기 지표는 앞으로도 썩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둔화가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둔화의 강도에 있어서 그 하드 랜딩이라고 하는 거, 경착륙, 침체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소프트한 랜딩, 예. 연착륙 쪽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계속해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 쪽으로는 좋고. 네, 맞습니다. 만약에 노랜딩 전망이 계속 나오고 예. 노랜딩 기대감들 현실화될 확률들이 높아지면은 M7보다는 그 외 업체들이 더 좋겠죠. 뭐 러셀 2000. 러셀 2000 중소형 주점들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실제 소비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초과 저축 꺾이고 소매 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미국 내 전체적으로 내수가 살아나고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은 특정 업종 테크주들, 대형주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 내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들에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테슬라는 어제 저 정도의 어떤 갭업에다가 저렇게 시작 자체가 그냥 뭐 전일 대비 14.5% 갭업 출발해서 저렇게까지 네. 가버렸는데 아마 실적 발표 앞두고 여기에 상당히 숏 포지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매도라든지 이런 쪽이 그냥 아뜨가 하면서 그냥 네. 쇼카가 나왔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왜냐하면 그 여러모로 정황상으로는 하락 배팅을 해볼 만한 시기였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계속 지금 비싸다, 지금 멜트업 단계다라고 하면서 언젠가 한번 조정을 막겠다라는 네. 인식들이 되게 많았고 테슬라도 그렇게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기대감이 높지 않았으니까 네. 이거 실적 잘 나와도 시장은 웬만해서는 아래로 때릴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 나와 버리니까 이게 투자자들 쇼 포지션을 잡은 분들에게는 전략 변경의 하나의 그 촉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뭐 이런 맞습니다. 그건데 이숏 전략은 네. 헤지 펀드들이 많이 쓰고 합니다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라는 게 네. 저 주머니에 있는 걸 내 주머니로 옮기기 위해서는 네. 서로 그렇죠. 누군가 좋으면 누군가는 나쁜 그런 소위 말하는 제로섬인데 감정적인 심정적인 제로섬도 있죠. 여기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요즘에 특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실적 잘 나와도 다 같이 사자가 아니라 이거 팔고 저거 사자 이런 분위기가 그렇죠, 계속 되는 것 예.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그렇게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네. 저도 왜 빠졌는지 잘 이해가 안 예, 됐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대장 업종 세 개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세 그렇죠. 개의 업종인데 어제 이 세 개에서 다 좋은 재료들이 있었잖아요. 2차 전지는 테슬라 바로제, 맞아요.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SK 원이 하이닉스의 있었고 초실적. 그다음에 바이오는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원이 있었고 예. 네. 그러면은 세 개 다 같이 갈 만한데 다 같이 안 갔어요. 중간에 수시로 말을 갈아타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자신감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도 있고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 거래대금 감소, 외국인들의 순매도에 대한 계속 불안감들이 남아 있다라는 예. 게 국내 증시에서는 좀 더 그 어려운 난이도를 높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옮겨 다니는 거죠? 네, 원래 보통 이렇게 장 분위기 좋고 그 실적 업종들만 잘 나오면은 다 사요, 같이, 다, 예, 다 같이 예, 가는데 예. 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 나면 저기서 들어가고 이런 네, 식으로 옮겨 그래서 다니는. 이번 실적 시즌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무슨 뭐 예탁금이나 신용잔고 추이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신용잔고가 예전 같지 않게 예전에는 참 코스닥 쪽에서 신용이 많이 들어오기도 네, 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코스피고 그것도 이렇게 보니 주로 삼성전자 쪽으로 신용 그렇죠. 그게 많이 들어왔더란 말이죠. 이제 거의 누가 이기냐의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 더 빠질 거냐, 더 살 거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바닥을 지금 예측할 수 있나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6만 전자가 이제 바닥이라고 네,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 전략은 9월 달까지는 조금 먹혔던 것 같은데 네. 5만 원대 들어가서 사면은 먹고 나온 전략이 먹혔던 것 같은데 10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그 바닥에 대해서 다들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탑다운은 전략을 보는 애널리스트여서 그냥 업종 관점에서 보면은 반도체 업종 우리나라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레벨에서 더 밀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싸다 비싸다를 판별할 때 보는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 보면은 코로나 때보다 더 내려온 수준이고 그러게요. 순매도 강도도 거의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던 순매도 강도 이것들 수급이나 주가나 밸류에이션 상을 보면은 여기서 더 빠질 만한 룸은 크진 않는데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안 빠질 수 있는 건 오케이. 근데 얼마나 올라가겠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의구심과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최근에 조금 힘든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0.59%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2,592포인트, 코스닥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73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1% 하락이 예상이 되네요. 지금 호가 56,0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2.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3,0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42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7,000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2%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8,400원.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이 0.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4,100원. 고려아연이 지금 호가에서 상한가가 예상이 되네요. 지금 147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금 호가에서는 시가총액 10위권으로 단숨에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7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1.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5만 9천 원, 에코프로 2% 강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9,700원이고요. HLB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6만 5,800원,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이네요. 예상 체결가 13만 2,300원, 엔캠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3천 원이고요. 클래시스 3.9%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사실 어제 좀 클래시스가 많이 떨어졌었죠. 휴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이 오늘 4% 좀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닷새 연속 좀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리노공업이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2,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오늘도 국내 증시는 좀 박스권 등락, 보합권 등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개별 종목 장세네요, 여전히.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우와, 고려아연이 저렇게까지? 예. 놀랍네. 예. 오른다고 봐야죠. 뭐가요? 이 정도면. 지수 어디? 시장이요? 시장? 아니면은 네. 고려아연이요? 주어를 말씀해 주세요. 고려아연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요? 네. 시장? 모르겠어요. 전 잘 요즘에. 이게 호가하고 또 개장하고 분위기 또 다르고 다르죠, 또. 오전 오후가 또 다르고 그리고 윗꼬리도 너무 많이 달리고 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증시 요즘 보면은 네. 장 초반에 갭상승해서 예. 올라가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장 후반에는 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변동성 자체가 되게 심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그렇게 돈들이 들어오는 게 한정적이다 맞아요. 보니까 투자자들의 손바뀜들이 갈아타기 전략들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우리 개장 전에 이쪽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게 좀 차트가 묘하네요. 우리 현대차 네. 실적이 보니까 3분기가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네요. 네. 6.5% 감소. 그리고 지금 뭐 인도에서 현지법인 상장 때문에 제법 뉴스의 흐름을 최근에 탔는데 네네. 돈은 많이 모았더만요. 인도 네. 증시에서. 근데 이거 지금 어제 5.2% 정도 빠지고 이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런 패턴이 자꾸 데일리나 위클리에서 보여가지고 살짝 여기서 이제 지지가 돼줘야 되는데. 여기 자동차 업종, 현대차 네. 포함 자동차 업종은 지금 이제 그 몇 년째 그들에게 원제 마냥 따라다녔던 원죄. 예, 실적 피크아웃 아하. 거의 3년 정도 됐거든요. 매년마다 네. 자동차 업종 네. 피크아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지금까지는 잘 극복해 왔는데 극복해 지금 왔는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이익이 살짝 둔화되니까 야 이거 거봐 맞지 이런 식의 좀 판단이 되는 것 같고 트럼프 노이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노이즈. 트럼프 당선이 됐을 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한국 그 수출업체들 특히나 자동차 업체들이 그 피해를 볼 거다. 아하. 이게 일종의 좀 자기 실현적인 예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 기아가 실적 발표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 좀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수출주들 중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트럼프 당선에 대한 리스크들이 미리 좀 반영이 되고 아. 있는 것 같고 그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3분기 때 환율이 지금 뭐 하락했었잖아요. 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10원대까지 네. 내려갔는데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도 좀 우려가 미리 반영된 것 같고 주주 환원에 있어서도 원래 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기업 밸류업의 대표적인 대장주자 예.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았는데 그 여름이었죠. 그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았다라는 점들이 지금 뭐 실적이나 트럼프 미국 대선 측면에서나 주주 환원 측면에서나 여기서 다들 투자자들의 관심을 조금 내려놓게 만드는 결과가 지금의 주가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어제도 좋았고 네. 최근에 외국인들도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뭐 계속 팔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최근 4, 5거래일 동안에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예. 여기는 가시성들, 자신감들이 높을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다시피 HBM 공급 가행은 아니고 수요는 네, 여전히 좋다라는 것들. 예. 그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뷰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목표 주가를 높이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모든 업종에 다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눈에 보이는 거, 이익의 가시성들이 있는 것들로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중심에 지금 하이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가대로 뭐 20만 원 위에서 시세가 형성돼 준다면은 어느 정도 급한 매물대는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레벨인데. 예. 지금 저기 우리 한 의원님은 그거 뭐 비만 치료제 뭐 드셔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니죠? 네, 아니죠. 아, 이거 그 위고비 경구용 아니고 네. 그 피하 주사. 주사 아니에요. 예. 어. 직접 주사 처방 받아가지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 네. 혹시 무슨 뭐 얼굴 관리 같은 것도 하십니까? 아니 안 합니다. 우리 목요일 날 나오는 우리 한영희 수석은 이걸 네. 다 해보더라고요. 다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인가요? 예? 바이오 애널리스트. 아니요, 뭐 네. 모든 걸 다 경험해봐야 돼요. 지금 전기차도 몰고 다니면서 사이버 트럭도 주문해놓고 무슨 뭐 이렇게 부럽습니다. 미용 치료 뭐 니들인가 뭔가도 막 맞고 네, 리쥬랑 비만 막 이런 치료제도 거. 한 맞아보겠대요. 아. 뭐 그런 식인데 저하고 좀 동질감을 느끼려고 뭐 관리 안 하시죠? 네, 저 뭐 따로 뭐 하는 거 없어요. 로션밖에 안 바르고요. 네. 로션밖에 안 바르고. 네. 근데 이제 슬슬 좀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관리를 네. 필요한 나이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욕구가 더 생겨지고 있습니다. 요쪽 우리 업종 전망이 어떠세요? 이제 미용기기 이쪽은 아, 피부 미용 피부 의료기기. 미용기기 이쪽은 뭐 러프하게만 봐도 그렇고 그 나쁘지 않죠? 네, 나쁘죠. 아니, 지금 계속 코스닥 밟죠. 시가총 10위권 네. 내 올라온 종목 보면 휴젤도 그렇고 클래시스도 네. 그렇고 이게 다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아니면 그쵸. 보톨리눔 톡신 이런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확실히 그 정도로 최근에 이제 뭔가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수요 예. 증가가 되고 있고 예.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보다 예전 세대들보다는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거의 100세 이상까지 저희가 이제 수명을 좀 봐야 되는데 노후의 50대 이상에서도 사실상 이제 20, 30년만 지나면은 70대들도 젊다라고 좀 평가를 받게 네.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관리에 대한 중요성들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미용기기 쪽들, 이제 의약품 쪽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전망들은 계속 밝죠. 다만 뭐 주가 측면에서는 개별 실적에 따라서 혹은 당시 그때그때마다 단기적인 업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트렌드 자체를 보면은 AI와 함께 이 미용기기 시장도 하나의 좀 거대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원전주도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네. 그런 종목들 매수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AI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급증하면은 전력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예. 그 저는 이렇게 원전주 말씀하신 것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간에 뭐 엔비디아도 주가가 한번 뭐 이번 M7 실적 시즌을 통해서건 네. 혹은 실제 본인의 11월 달 실적을 통해서건 중간에 한번 꺾일 수 있고 주가가 되게 힘든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AI 반도체 쪽, 하드웨어 쪽들은. 아. 근데 저는 AI라는 전체적인 그 카테고리에서는 벗어나지 말자라는 것도 네. AI 그 반도체 쪽들은 뭐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AI를 채택하려고 그 하는 내용을 산업들이 되게 저희가 커지는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2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나흘 연속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주요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뭐 전해드렸다시피 어닝콜에서 내년도에 전기차 판매량이 20에서 30%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22%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죠. 오늘 국내 증시 과연 어느 정도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지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올라갑니다. 2,597포인트, 코스닥도 0.6% 상승합니다. 73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그래도 호가보다는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8%, 0.7% 내림세로 56,200원. SK하이닉스는 오늘 흐름 좋네요. 어제 이어서 상승세 이어집니다. 2% 안팎으로 강세를 보여줍니다. 202,5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1.9% 상승합니다. 41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8% 떨어집니다. 136,000원이고요. 현대차가 1.7% 내림세로 224,500원. 기아 오늘 실적 발표 있죠. 0.4% 하락으로 9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0.4% 떨어집니다. 185,1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5%, 0.3% 상승합니다. 48,700원이고요. 오늘 KB금융 흐름 좋습니다. 지금 5% 강세, 9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뭐 KB금융뿐만 아니라 신한지주도 지금 2% 강세를 나타내면서 5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좋은데 뭐 KB금융,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4% 안팎으로 강세를 보여줍니다. 6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1.8% 강세를 보여줍니다. 14,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KB금융은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6%까지 올라갑니다. 6% 넘게 올라가네요. 9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금융주들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폭 확대해 나가면서 오늘장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7% 넘게 올라가네요. 와, 금융주가 저렇게 올라가는 날도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6% 떨어집니다. 지금은 379,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3% 강세 보여줍니다. 16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하루 만에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도 3.59% 상승으로 87,000원. HLB는 2.9% 약세입니다. 63,600원이고 리가켄바이오도 1.6% 떨어집니다. 128,900원. 엔캠이 2.7% 상승 보여줍니다. 역시 하루 만에 반등하네요. 지금 184,400원. 휴젤이 1.4% 하락합니다. 26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주가는 좀 나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클래시스 어제 좀 많이 떨어져서 호가에서 분위기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개장하고 보니까 1.5% 떨어집니다. 5만 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천당제약 0.48% 하락하네요. 123,600원. 리노공업은 0.3% 올라갑니다. 18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확실히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가 이제 하루 만에 22%가량 급등을 하면서 관련 섹터 쪽에 좀 훈풍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덕양산업이 19%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20원.
그리고 태성 8% 강세 29,400원. 이건 약간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그 배터리 열 폭주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나노 신소재도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지금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배터리 열 폭주와 관련된 종목 내에서는 KNS, 아모그린텍이 7%에서 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양, 윤성 FNC도 2%,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면은 앞서 보셨다시피 금융주들 흐름 굉장히 좋잖아요.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도 3% 강세고, BNK금융지주도 1.7% 올라가고요. 우리금융지주 다 올라갑니다. 오늘 금융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 정도 뭐 2차 전지 전고체 쪽, CXL 쪽. CXL 좀 볼게요. 지금 TLB가 13% 넘게 급등합니다. 13,0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두도 9% 강세고요. 네오셈도 2.5% 상승하면서 11,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퀄리타스 반도체, 엑시콘, QRT 지금 2%에서 1%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상한가고 오늘도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가려는 모습이에요. 지금 27% 급등합니다. 145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뭐 공개 매수는 좀 지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하고 영풍 측의 지분 싸움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 지분 계속해서 좀 치열하게 접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요.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영풍정밀도 지금 20% 급등합니다. 3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영풍정밀도 이미 어제 장에서 상한가 기록이 됐었죠. 지금 두 종목 모두 좀 경영권 싸움이 지금 약간 테마주로 좀 변질되는 모습들, 양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40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10억 원, 305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27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억 원, 12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전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달러원 환율 40전 하락한 1,379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 변동성은 굉장히 크고요. 예. 한 번쯤 나올 만한 반등이고. 야, 근데 이제 외국인이 좀 사주면 좋은데 이게 참. 한번 지금 개장 초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요즘 외국인들이 저렇게 파는 거는 뭐 추정컨대 또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쪽에. 아니까 삼성전자 주가 보니까 빠지고 있는 거 네네. 보면은 여전히 그 반도체 내에서는 레거시보다는 HBM 쪽에 예. 대해서 비율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에 들어가긴 했는데 미국이랑 좀 다른 게 미국은 실적 잘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나름의 주가 보상을 해주고 네. 안 나오면은 그 당연히 이제 형벌을 내리는데 우리나라는 그 강도들이 되게 센 것 같아요. 예. 실적 잘 나와도 주가 뭐 상승으로 하락하는 거 맞는데 안 나올 때 그 형벌을 내리는 강도 그 수준이 그 미국보다 좀 더 심한 게 최근에 나타난 국내 증시의 좀 특이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또 이야기 마무리를 못했잖아요. 그 전략기기 쪽도 AI. 저는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예. 이거는 저는 대선과 관련해서도 이벤트 전략으로도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그 업종이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간에 이 AI 쪽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그 시나리오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들은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예.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해서 계좌에는 일정 부분 편입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 설비 쪽을 넣어야 돼요? 원전 쪽을 넣어야 돼요? 저는 지금은 원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원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해서 크게 네. 세 그룹으로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네. 하셨는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이제 그동안 달리던 바이오 쪽에서 바톤을 갖다가 2차 전지로 넘겨준 느낌입니다. 네, 살짝. 맞습니다. 지금 오늘 주가 보니까 그런 그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테슬라 때문에. 금융은 그런데 뭐가 있나요? 금융주, 재료가? 아니 금융주가 이렇게 네. 올라가는 거를 저희 아마 못 봤을 것 자주 같아요. 못 보던 네. KB금융 현상인데. 이렇게 7% 넘게 올라간다고요? KB금융 지금 주가 보시면은 10만 원 넘었어요. 연초 이후로 2배 갔어요, 주가가.
더블 났습니까? 네, 연초 은행주가 1년도 안 지나서 주가가 2배 갔다라는 것들은 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들을 시대가 바뀌었다. 예, 반증한다라는 거죠. 저는 가장 핵심이 주주 환원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인데 예전에 그 실적 나온 걸 가지고서 주주들한테 보상으로 돌려주는 정도가 약했는데 올해 이제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금융주들이 제일 먼저 치고 나왔고 이거는 또 업종뿐만이 아니라 은행 내에서도 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JB금융이 얼마 전에 주주 환원 되게 세게 났는데 KB금융도 이번엔 질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내고 은행주들 간에도 주주 환원에 대한 경쟁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KB금융을 중심으로 은행주들의 센티먼트나 수급, 주가도 다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말까지도 아니 예.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금융주는 은행증권 이런 금융주들은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실적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주주 환원을 계속 할 것이고 할 의지도 있고 주주 환원이란 이 본질적인 테마 쪽에서 접근을 해 보면은 금융주들은 계속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참 손 안 나가는 섹터가 금융주인데. 그렇죠. 그런데 주가 보시면은 다른 업종들보다 거의 성장주 마냥 주가가 오래 움직였잖아요. 그렇구나. 내년도에도 이 금융주들은 저는 주가가 재밌을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미국 대선도 있고 내년도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뭐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들이 있을 거고 미국 경기를 둘러싼 논란들, 불확실성들이 강도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것들은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고 우리는 이 변동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름의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그 전략을 구사할 때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가 저는 주주 환원입니다. 투자자들한테 배당이 됐건 주식이 됐건 돈을 돌려주는 거. 네. 이거는 저희 계좌의 입장에서는 안전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아이디어에서 보시면은 저는 금융주들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 2,594.63 네. 그냥 2,600이라고 보고 한 의원님 연말에 네.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2,600이라 보고 네. 뭐 한 2,750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아래보다는 2,500 저는 아래보단 위고 위다. 2,800 언더. 그러니까 2,800 2,700 2,000 후반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2,700 중후반. 네, 맞습니다. 그 이상으로 가려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 정도로 복귀를 하고 네. 연말 안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나 정황이나 숫자상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이거를 그 2, 3 한두 달 안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그 2,800을 올해 말에는 넘기긴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즘 하나의 그거죠. 자조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지금 어쨌거나 금년 들어서 지금 나스닥 23% 가까이 올랐고요. 그렇죠. 우리 코스피가 오늘 현재 마이너스 2.8%, 코스닥은 마이너스 15.23입니다. 지금 이 수치 하나만 봤을 때 나스닥은 금년 들어서 22% 넘게 올랐고 우리 코스닥은 15% 넘게 빠졌고 코스피도 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국장 탈출은 진흥순 해가지고 여기서 정리하고 미국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직관적으로 네. 이렇게 싼 놈을 갖다 팔고 이렇게 비싼 거를 사러 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그 미국 증시 사러 가는 거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주가 레벨에서 파는 전략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도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많이 하방 자체가 많이 열려 있지가 않아요. 이제는 여기서 사서 버티고 가면은 오히려 위로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있는 지수대 구간이니까 저는 뭐 국장 팔고 미국 가자 이 전략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높은 건물도 아닌데 네. 지하 주차장 들어갔다가 한 B2 지하 2층이면 끝이겠거니 싶었는데 네. 한 지하 5층까지 계속 주차장 그죠? 있을 때 좀 그 황당함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그래도 아.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바이오가 조금 네.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 조금 담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어때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3파전 이야기 주셨는데 3파전, 예. 반도체 바이오 예, 2차전지 여기서는 저는 바이오가 승자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한창 레이스하고 있는 게 결승골에서는 바이오가 저는 승자 그 주도주로 등극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구간에서는 내러티브가 가장 잘 먹히는 주식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 바이오 장세 때 그때는 거의 예. 바이오 버블 장세였고 네. 네. 그 당시 때 바이오 투자는 그 기대감 이런 걸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변에 공기만 보고 투자하는 게 바이오 투자 문화였는데 지금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실적 자체가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 숫자들이잖아요. 앞으로도 전망도 밝고. 예. 그러니까 스토리, 실적, 수급 자체도 저는 삼박자가 지금 제일 잘 어울려진 종목이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이 나머지 두 개의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뭐 2, 3개월 내년도 뭐 상반기까지 이 기간을 놓고 봤을 때에는 바이오 쪽들이 저는 결국에는 이 세 개를 제치고 세 개 중에서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저 제약 바이오 쪽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과거에 실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신약 개발 측면에서 뭔가 조금 실체는 없는데 네, 그렇죠. 이 시장에서 저렇게 주식 상장을 통해서 뭔가를 도모하던 데가 많았던 게 유난히 또 바이오 쪽이었고 맞습니다. 네. 그때 대비 지금은 어떻게 많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좋아졌나요? 좋아졌죠. 대신에 뭐 주가 변동성 자체는 반도체나 2차 전지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들은 많긴 변동성은 많은데 높은데, 네. 네. 근데 앞으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오 매수 밀릴 때마다 매수해 볼 만한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 그 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라왔던 게 미국 금리가 올라왔던 게 바이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는데 저는 미국 금리는 지금 오버슈팅 구간에 있다.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측면이 있고 이거 되돌림 나온다. 급등세가 진정이 된다. 이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측면에서도 한번 저희 보시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들어가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바이오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뭐 위탁 개발 생산업자, 뭐 네. CDMO, CMO 쪽이 있을 거고 최근에 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 뭐 비만 치료제 아니면은 뭐 탈모, 항암 신약, 치매 이런 거 많잖아요. 저는 전자 쪽이 지금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안정적으로? 바이오는 테마로 보기보다는 예. 큰 업종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